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혼동스럽습니다. 박스권 양상을 좀 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욕심이 많은 상황에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많이 상승했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지금 장세가 좀 다소 부진해 보이고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주식시장일수록 원칙과 기준을 잡고 가는 전략 무조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변할수록 또 시장이 위기가 올수록 우리는 정확한 기준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중에 어떻게 보면 우울증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는 어떤 관계적인 리스크를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경제가 좀 위기일 때 또 경제가 위험할 때 이런 양상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요즘 보게 되면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제가 TV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의 불화를 회복하는 혹은 뭐 어떠한 여러 가지 그 불화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을 때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시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체감적으로 이렇게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산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 계산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공매도가 5월로 한 2달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공매도가 연기된 시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언제 공매도의 타격을 받고 어떠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도 지금 지어야 할 타이밍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이슈는 공매도 물론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에 따라서 5월 3일 정도에 5월 달 초에 그 공매도가 실행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 주시장에 대해서는 언제 하락할 것인가 또 언제 조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간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왜 소중하게 여기시냐?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시장에서 감소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하방 경직되어 있는 게 예탁자산이 많이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을 모두 다 체크해서 가시는 전략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어떠한 매매법이 정말 중요하냐? 결국은 수급입니다. 수급. 자,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 볼륨 매매법에서 제가 핵심을 갖고 온 것은 수급, 거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식은 관심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주식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관심이 없으면 주식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항상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그 관심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볼륨이라는 단어가 오늘 적혀 있죠. 캔들 볼륨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체크하면서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 볼륨 매매법이 왜 관심입니까? 주식은 PVT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VT. 개인 투자자분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캔들 볼륨 매매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주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PVT로 이루어집니다. P는 뭐냐면 프라이스입니다. 그리고 V는 뭡니까? 발륨입니다.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과 그 다음에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은 계산값이기 때문에 가격과 거래량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 합친 매매법을 배우는 겁니다. 학습하시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 발륨 매매법, 즉 캔들 볼륨 매매법은 주가 캔들의 거래량을 넣고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을 오늘 학습하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들 볼륨 매매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볼륨 매매법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어느 위치에 캔들 볼륨 매매법은 또 위치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를 가장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자 PVT 중에 이건 프라이스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오늘은 V 제일 하단 이 P와 V를 제가 왜 위치를 넣냐면 가격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가지려면 거래량이 받쳐줬을 때 신뢰성을 갖는다. 거래량 없이 상승한 종목들은 또 거래량 없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프라이스와 발륨의 로직을 연결해서 봤을 때 우리는 주가에 대해서
형성할 수 있는 로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연결해서 갖고 온 것이 프라이스 발륨 매매법, 즉 캔들 볼륨 매매법입니다. 이동평균선 혹은 수급 이런 식의 가격적인 로직과 거래량적인 로직을 함께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핵심 단어는 뭡니까? 발륨, 거래량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오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캔들 볼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주식 캔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고가, 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 그리고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 이렇게 해서 캔들이 봉이 있고 그 다음 가격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캔들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 안에서 자, 이거는 이제 시각화하고 싶은데 이렇게 된 로직에서 우리가 딱 직관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직관적인 방법은 결국은 이 가격 캔들에다 거래량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캔들의 무게를 두자라는 로직으로 좀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시각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각화된 로직을 갖고 우리는 매매에 대해서 좀 더 투자 포인트를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량 거래 캔들 돌파시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캔들이 자 조금 더 제가 잘 그려드리면 이러한 캔들들이 이렇게 이런 캔들이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거죠. 주가 캔들에다가 뭘 넣었다고? 거래량을 넣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거래량을 넣고 주가가 흘러내렸다가 다시 돌파하게 되면 이 구간이 되고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악성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로직. 대량 캔들 돌파 시 강력 상승 시그널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지지와 저항에도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만약 돌파하고 나서 눌리게 되면 이 구간은 강력한 대량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지가 되고요.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저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로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요즘에 그 강의를 하면서 혹은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어떻게 쉽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로직을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돌파시는 이런 대량 거래를 돌파했기 때문에 15%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온다. 악성 매물 소화는 그 다음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 주가가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악성 매물이 쌓여요. 그거를 다 이제 털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로직이 생기는데 15% 이상일 때 대량 상승 파동이 발생한다까지 보시게 되면 주가에 대한 로직은 모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우리도 체크하고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로직을 갖고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갔느냐? 이게 사실은 제가 강의를 드린다 하더라도 참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차트 형태가 나눠집니다. 봉 차트, 바 차트, 매물대 차트. 많이 쓰는 게 이제 매물대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선전환도 스윙 차트, 뭐 랭코 차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캔들 볼륨 차트라고 있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 EQ 볼륨 차트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캔들 볼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캔들 볼륨 차트를 넣게 되면 어떠한 로직이 형성되느냐? 자, 그러니까 HTS의 차트 형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S의 차트 형태를 클릭하시면 차트에서 차트 형태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캔들 볼륨 차트라고 있습니다. 캔들에다가 뭘 넣는다? 거래량을 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캔들의 거래량을 넣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모습이 형성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같이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에 따라서 캔들의 볼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아, 이런 자리에서 시세가 분출되었구나. 아, 이런 자리가 시세 분출 자리구나. 아, 이런 자리가 시세 분출 자리. 돌파를 하게 되면은 강력한 시세가 될 수 있고 또 여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캔들 볼륨 차트의 기본적인 로직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로직에서 형성이 되게 되고 이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우리는 매매를 통해 현실적인 트레이딩 로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자, 여기까지 로직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간단함 속에서 딱 차트를 보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시장 중심주가 아니었어요.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런 데가 이제 저항이 되겠죠. 이런 데 저항인데 이 저항에 대해서 이 돌파할 때 어떻게 이 물량들을 다 장악했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대량 양봉은 요때보다 합친 거보다 어때요? 굉장히 헤비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누군가가 여기 이제 굉장히 힘센 누군가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 완전히 그냥 힘을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을 뚫게 되면은 이제 이 구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면서 악성매물 소화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악성매물을 소화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악성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 바뀌고 나서 어떻게 돼요? 위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자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죠. 근데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악성매물을 또 대량 거래 갖고 돌파하니까 또 다시 시세가 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량 거래에 대한 수급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수급에 대한 로직은 항상 원칙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량 수급, 여기도 대량 수급들을 하나하나 면면히 따져서 우리는 주식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기아와 F가 협약 기대감이라는 부분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몰려들었고 이게 몰려들으면서 악성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기대 구간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은 굉장히 좀 단순한 로직 안에서 우리는 매매를 할 수 있고 트레이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캔들 볼륨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와 논점 이야기들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매매법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쉽게 와닿게 말 뚱뚱이 캔들을 찾는 겁니다. 뚱뚱이 캔들. 자, 이 뚱뚱이 캔들 여기 다 뚱뚱이 캔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근처에 왔을 때 소화되는지를 확인하고 주식은요. 확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접근을 했을 때 주식적인 상승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캔들을 돌파할 때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주식 이꼬르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을수록 수요와 공급에 따라 관심이 많을수록 주식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제가 또 많은 부분들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관심에 대한 로직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자리가 다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관심을 뚫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뚫었으면은 다시 이 부분은 추격 매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는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지고 거래량 없이 흘러져 내려간다면은 나중에 관심이 있을 만한 뭔가 있어야 되냐면 이슈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기아와 애플카의 협약 기대감이라는 이슈가 같이 있으면서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로직적인 부분들이 생기고 특히 상승할 때마다는 거래량이 증가돼서 관심주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가는 상승 파동이구나. 아예 거래량이 다 말려 있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압도하는 힘이 발생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진산업이라는 종목도 볼까요? 기아차 미국법인 아웃소싱 이슈가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맡긴다는 얘기죠. 맡긴다는 얘기인데 이제 똑같아요. 아진산업이나 구형테크나 이제 기아차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애플카 협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로직이 형성이 됐고 그 로직에 따라서 이제 어떤 관점이 되느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안 뚫리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 자리 굉장히 무겁죠. 여기서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게감 100kg짜리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100kg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 100kg를 넘겨뜨리려면 이 힘이 100kg면 여기는 150kg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뚫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설프게 뚫리는 거, 거래량 없이 뚫리는 건 다시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꽉 누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돌파할 때는 거래량에 실리는 것이 좋다라는 단어가 돌파 시 거래량 증가, 하락 시 거래량 감소라는 이런 기본적인 로직이 긍정적인 시장에 이슈로 미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기아차 미국법인 아웃소싱 기대감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뚫게 되는 거죠. 이 뚫게 됐을 때 이 시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밀리더라도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로직이 발생하는 거죠. 로직이. 그래서 그 로직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매매를 연결선상에서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쉽게 풀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효성중공업. 자,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인데, 자,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동평균도 같이 와봤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내가 주도주라는 시그널을 한번 줬어요. 뭐냐면 전고 자리, 여기가 만약에 100kg짜리면 200kg짜리에 어떠한 힘을 발생을 시킵니다. 힘을 발생을 시키고 나서 자, 우상향으로 힘을 끌어올리는 패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향으로 만들어 주고 나서 자, 우상향 이후에 이제 대량 거래 이후에 돌파가 나오죠. 이런 돌파 패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돌파 패턴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대량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대량 상승이 발생하게 돼서 여기 지금 이 힘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상승시 거래량 증가, 하락시 거래량 감소.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돌파했던 자리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 구간이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지지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서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지지와 저항 그리기를 너무나 어려워하세요. 제가 오늘 이 기법을 가져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투자법의 이유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셔도 매매 가능한데 그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잡아가신다? 대량 거래가 터진 장대양봉 기준으로 잡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간단하죠. 여기서도 돌파하고 나서 돌파했기 때문에 그 자리와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 거고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 거죠. 주식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프라이스와 발륨.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한 명이 전체 대표를 뭐 이렇게 다수하는 거랑 다수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을 뽑는데 한 명이 뽑아준 거랑 100명이 뽑아준 거랑 어떤 대표의 힘이 다른 거죠. 그리고 퍼지는 힘의 정도도 달라요. 주식은 관심이기 때문에 그 관심에 대해서 이만큼의 어떤 뉴스가 발생했다는 거고 그 뉴스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라고 로직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 두 가지 정도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아까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까 구형테크라든지 아진산업 대부분의 종목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내가 이거는 꼭 사야 돼 하는 종목들을 만약에 사야 된다. 효성중공업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그리면은 어느 가격대에 내가 이런 중복된 가격대가 발생하고 이런 가격대에 사야 될 건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요 가격대에 살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매매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눌림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캔들 몰림 매매법의 가장 근본적인 건 돌파 후에 눌림. 내가 어느 자리에서 눌렸을 때 이 종목을 맥점 공략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됩니다. 사실은 추격 매수하고 싶지만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있고요. 추격 매수할 수 없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돌파하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눌림 자리를 공략할 수 있는 데를 우리는 체크하고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자리들을 잘 그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N분할 매매법이라고 합니다. N분할 매매법. 분할 매수라고 하죠. N분할 매매법. 그래서 이 N분할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 또 같이 한번 체크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동일고멜트. 동일고멜트도 계속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하는데 어느 자리가 자꾸 지지되냐. 어느 자리가 자꾸 또 매수하고 자꾸 윗꼬리가 생기는데 자, 사실 동일고멜트를 보게 되면 힘의 근원점을 봐야 됩니다. 힘의 근원점 중에 자, 이 자리가 힘의 근원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또 거래량을 싣고 돌파를 했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대를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저항대가 있고 이걸 뚫었기 때문에 뚫고 나서 다시 한번 힘을 두 번 발생했죠. 그래서 이게 발륨에서 P1, P2, V1, V2 공식이 뭐죠? 프라이스 1, V1 차트가 보다 프라이스 2, V2 차트가 더 크면 이것이 뭐예요? 에너지를 충분히 음측하고 갈 수 있는 로직을 만들었고 그 로직에 따라서 요 종가 부분부터 매수했으면 다시 한번 트레이딩 매매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흐름까지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 시장 품절주다, 뭐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로직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요 두 개 들어왔던 물량이 요 두 개 들어왔던 물량 여기서 음봉으로 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만큼이면은 대부분 이제 정리가 좀 됐던 거죠. 그냥 거래량 실어서 빵 하고 민 거예요. 거래량 실어서 밀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시 이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스탑을 한 겁니다. 그 자리가 이제 계속 언저리 왔다 갔다 거리는 9,200원 정도 자리가 계속 이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발생한 적도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9,200원에서 반등이 나면서 다시 힘을 모으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잘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에 실리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거래량에 실리면서 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12,000원 부근, 11,500원에서 12,000원 부근을 어떻게 뚫어야 된다. 시세를 분출하고 나아가려면 결국은 대량 거래를 싣고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량 거래가 뚫리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은 시장 트렌드 종목이고 특히 거래량은 뭐 600만 주나 7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뚫게 된다면 또 대시세 상승 파동의 대시세 파동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로직까지도 우리는 체크해보고 접근하신 전략도 적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캔들볼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는 방법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같은 자리, 동일선 자리죠. 제가 좀 오늘 이동이 많네요. 그렇죠? 네, 동일선 자리가 여기인데 자, 동일선 자리를 이렇게 뚫게 됩니다. 뚫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뚫잖아요. 24,200원에서. 자, 뚫게 되는데 요 뚫기 전에 이런 차트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물론 이게 이제 뭐 LNG 밸류체인 관련해서 뭐 시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성장성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걸 뚫기 위해서 힘이 어디서 모였냐는 거예요. 이건 못 뚫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뚫기 위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한번 모으고 이 안쪽에서 에너지를 모으면서 뭐 한 거냐면 이렇게 양봉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소화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화했다. 주식을 소화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소화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파한 거죠. 자, 돌파한 건데 미리 소화를 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세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자리의 박스권 자리를 양봉으로 계속해서 흡수시켰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데일리 맵에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항상 트렌드적인 종목 매매를 함께 보시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제가 뭐 실시간으로 좀 체크해 드리는 부분들은 결국은 샵 3772로 또 문자를 주시게 되면 황주명 문자를 발송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기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가 있는데 그 핸드폰에 갖고 이게 뚝 대면 됩니다. QR코드 체크인 딱 누른 다음에 딱 되면은 또 URL이 나오니까 URL이라는 것은 주소입니다. 그죠? 주소를 통해서 오셔도 되신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로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에너지 모이고 전고 돌파할 때 거래량 실으면서 가는 겁니다. 자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요. 상승할 때 왜 거래량 증가되는 게 좋고 하락할 때 왜 거래량 감소하는 게 좋냐면 상승할 때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이 보게 되면 그것은 뭘로 이루어져요? 수급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아, 정말 잘 가네. 좋은 흐름 보이네 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로직에서도 우리는 주가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RS도 마찬가지입니다. HRS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인데 차트는 결국은 똑같은 흐름을 보여지게 되고요. 제가 하나 정도 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는 토지재평가 보안장비 전문업체로 이제 두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실시간으로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이트론 같은 경우 이제 보안 장비 전문 업체고 차트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상승이 잘 이루어졌죠. 근데 어느 자리가 투자 포인트였냐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쌍둥이 빌딩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일부러 그림을 안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 자리가 특히
그 시가와 종가가 형성되고 있는 도지로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이 도지가 발생됐다는 것은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제가 조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예쁘지가 않아서 조금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 구간 좀 짧게 그려보겠습니다. 연결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아, 추가적인 자리까지 나왔네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같이 이렇게. 그럼 요 구간이 이제 그려졌죠. 그러면 같은 구간에서 많은 자리들이 양봉이 발생했다라는 건 이런 구간들은 뭐라고 이루어지냐? 동일선상의 매집이라고 발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윗꼬리가 발생은 되지만 계속해서 힘이 모이면서 특정 구간을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예, 위에서 누르면서 일단 누르면서 시세를 보다가 더 이상 눌리지 않으면 이제 돌파를 하는 건데 그 시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요 구간. 자, 요 구간에서 이제 대신에 이 돌파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대량 거래가 있었는데 이 종목도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있었죠. 이렇게 대량 V. 대량 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지지와 저항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한 단계 올라가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식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주식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하는 모습.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어디서 계단식 상승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어디서 계단식 상승이 발생했습니까? 자, 이 고점에서 이렇게 돌파할 때 그러면 이 캔들이 조금 다소 아쉬운 거는 자, 계단식을 할 때 요때 계단식 그러니까 1층에서 올라갈 때의 힘과 그 다음에 2층에서 올라갈 때의 힘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아쉬움 남죠. 그러면 이렇게 또 계단식이 나오게 되고 매매에 대해서 이제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고 근데 또 이제 박스권을 보니까 여기서 한번 이제 뭐가 나왔어요? 쭉 미는 힘이 나왔어요. 쭉 미는 힘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드래곤플라이. 사실 고점에서 그 아래 꼬리를 잡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즉 드래곤플라이라는 것은 잠자리형이거든요. 잠자리형이 발생하고 잠자리형 이후에 다시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지금 요 구간 안에서 흐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성 혹은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지금 돌파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우리가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본다면 이런 구간도 포인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구간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지지와 저항 혹은 돌파하기 때문에 이런 돌파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매매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막상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상승 흐름과 하락 흐름의 반복 관점이라고 봤을 때는 매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은 포인트들을 체크하고 말씀드릴 때 어떻게 잘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져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개인적인 로직이 딱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는 무조건 뚱뚱이 캔들 찾는다. 저 캔들 볼륨이라는 이해가 어려우니까 뚱뚱이 캔들 찾는다라는 로직을 잡어요. 그럼 뚱뚱이 캔들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근데 동일선상에 있는 자리는 돌파했을 때 힘이 크게 발생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돌파 캔들을 찾는 거예요. 돌파 시에는 거래량 없이 돌파한 종목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특히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요 캔들 조금 아쉬운 거는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거래량이 많았으면 좀 더 셀 뻔했죠. 근데 어쨌든간 그 구간에서 다른 캔들보다는 거래량을 소화했다라는 거죠. 그 돌파 캔들을 보고 나서 뭘 그리면 되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게 주식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지금은 아닌데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국내 영화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일본 이제 주식 관련된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그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그리는 연습이랑 이동평균선 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트레이딩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식을 잘 하려면은 모는 종이에 막 그림을 그려서 막 매매하는 방법도 보고 매매 체크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로직적으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확률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단순한 로직으로도 우리가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원했던 종목들 있죠. 지금 시청자님들이 보고 있으신 그 종목. 근데 만약에 음봉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가 이제 투자 팁을 하나 드리면 가끔 음봉은 역발상으로 다시 한번 악성 매물을 소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일부러 음봉은 안 갖고 왔는데 하나만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종목이 대량 거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제 차트를 갖고 가끔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양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드렸는데 음봉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흘러내려올 때 이렇게 대량 거래 음봉을 이렇게 딱 갖고 나왔어요. 대량 음봉. 이거는요.
대량 음봉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자, 어느 정도 시가까지,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대량 음봉으로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샀던 누군가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고점에서 대량 음봉 2개 정도 나온 것들은요. 악성 매물이 없을 가능성도 큽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그 투자 비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하나 오픈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량 음봉이 나온 자리는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가 되게 되면 왠지 심리적으로 때려야 되는 구간, 심리적으로 하락하는 구간, 심리적으로 약세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약세 구간에 대한 흐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들, 여기 있던 사람들은요. 우리 로직적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다 정리를 했으면 자, 종목은요. 사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안 좋은 경우긴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한 거지만 다시 횡보하게 되면 재차 반등에 대한 기대치도 가질 수가 있는 게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악성 매물 소화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것도 좋긴 해요. 그럼 그 수급이 있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예 대량 음봉으로 딱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 대시세 상승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보시면서 역발상 투자에 대한 로직들도 조금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으실까. 굉장히 오늘 단순한 로직에 대한 매법을 여러분들 학습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명절, 2월 명절 달 잘 그려보세요. 지금 그려보시면은 대부분 딱딱딱딱 그림대로 로직대로 맞아 들어가요. 그게 주식의 맛입니다. 예전에 좋은 종목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그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면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정하냐? 자, 사실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 내가 100% 상승, 뭐 200% 상승에 대해서는 뭘 기대해야 되냐? 모멘텀에 대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모멘텀에 대한 흐름. 그래서 그 모멘텀에 대한 흐름이 정말로 체크가 되고 상승에 대해서 체크가 됐을 때 우리는 로직적으로 상승 흐름과 하락 흐름을 또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하이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 없이 하락했고 마지막에 버터플라이형이 나왔지만 다시 장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은 계단식 상승을 이루어져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지수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서 오늘 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오랜만에 이런 걸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별 동향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제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콜옵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콜옵션. 자, 콜옵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체크를 드릴 건데 콜이라는 것은 상승을 할 때 콜이라고 부르고요. 하락을 할 때 풋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콜은 상승, 풋은 하락을 의미해요. 근데 풋옵션이 아닌 콜옵션인 것은 상승의 의미인데 제가 하방 경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던 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건 콜옵션 계약 개수가 이날 외국인이 너무나 압도한 거예요. 1월 25일 날. 지금 이렇게 대량 콜들이 들어와요. 대량 콜들이. 그러니까 이런 콜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물론 상승에 대해서도 닫혀 있지만 하방에 대한 경직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콜옵션, 미국 콜옵션 청산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서는 뭐예요? 시장에 대해서 하방은 아직은 경직돼 있다는 겁니다. 경직이라는 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시장 하방 경직 갖고 이제 우리가 로직을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밀리다가 경직되고 올라가는 타이밍인데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자, 시장의 하방 경직 이후에 다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면은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관심이 붙어야 되는데 관심은 또 안 붙어 지금. 시장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죠. 거래량이 증가가 안 되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스권 매매가 되는 거예요. 박스권 매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러니까 하방은 콜 옵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경직이 되고 근데 지금 거래량 아까 전에 그 박스권 돌파할 때도 거래량이 붙어야지 돌파가 되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안 붙다 보니까 계속 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리피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하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지수가 대충 제가 저번 방송에서 저저번 방송에서 하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정확히 하방이 나왔죠. 지금은 또 너무나 위기론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위기론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경직될 수 있는 자금들, 그러니까 콜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실현되거나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가치들은 다시 좋아지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콜옵션이 매도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풋옵션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로직적으로는 리스크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해 가셨죠? 제가 요즘에 이제 문의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방향성이에요. 종목보다 더 많이 받아요. 시장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근거 자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직관적인 근거 자료는 이거다. 하방 경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코스피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 포인트, 뭐 캔들 볼륨으로 지지저항 그리면 되지만 제가 여기에다 가장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싶은데 자, 수급을 보면 이제 수급에 대한 주체를 보자고요. 지금 개인들이 정말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개인들이 정말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지금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고요. 기관도 매도를 했는데 지금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기관 매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자, 그럼 이게 기관 매도가 아니 시장에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관 쪽에서도 리포트를 발생하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왜 기관 매도가 심하냐? 누가 대체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매도하는 주체를 보니 자, 외국인 혼자 매도하는 양은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억이거든요. 억, 10억, 100억, 1000억. 5조잖아요. 5조. 5조인데 자, 외국인이 지금 한 달간 매도한 게 약 5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이 18조를 팔았습니다. 개인이 23조를 매수한 거죠. 근데 외국인 다 합친 거랑 거의 똑같은 거, 거의 시장 그 하방에 리스크 관리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약 9조 2천억, 10조 정도를 매도한 겁니다. 그럼 이 연기금의 매도가 앞으로 지금 연기금 보시게 되면 주구장창 매도밖에 없습니다. 네, 거의 뭐 하락에 대해서 흐름을 좀 체크하고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급에 대한 변화가 지금 시장에 대한 변화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장의 순매수 포지션, 기관 매도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하고 있다? 연기금이 차지하고 있다. 연기금은 두 가지 성격을 갖죠. 어떤 성격을 갖느냐? 첫 번째는 지속성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요, 백기사 성격도 갖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자금이고 그 자금에 대한 로직상으로 봤을 때 연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로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들 이걸 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연기금인데 자, 거래대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일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물론 이거는 이제 실시간 다 합산된 반영은 아니지만 이제 일자가 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자, 19조, 1000억인데 20조, 22조, 24조, 23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조 단위가 없었어요. 여기는 44조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점차적으로 지금 누적 순매수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누적 순매수지만 거래 흐름 자체가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하방하겠네요? 연기금은 계속 팔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흐름 하나를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흐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주가 하락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상방을 못 뚫으면 여러 번 시도하게 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악성 매물 소화와 함께 흘러 내려가게 됐을 때 이제 리스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리스크를 항상
당기는 쪽 촉매제는 누가 합니까? 외국인들이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옴에 있어서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보일 텐데 그때 한 번 정도 주가 흐름이 맞춰져 가는 것이 타이밍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연기금의 수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기금 수급이 한 번 정도는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항아리가 담기면 또 비워지면 다시 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요즘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내가 여태까지 벌어놨던 돈 혹은 내가 손실을 간신히 만회를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연기금에 대한 수급이 아직까지 로직적으로 있으니까 그 수급에 대해서는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보자. 자, 그리고 이 반등 이후에가 하락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직적인 부분이 관감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장의 변곡점은 언제 발생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날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가장 또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방접종, 백신을 맞는 계절을 보게 되면 9월에서 제가 저번에도 다들 상승이라고 할 때 제가 하락장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락 한번 올 거다. 지금 하락 왔으니까. 근데 지금 다 하락할 때 저는 오히려 하반기 경직 얘기들이죠. 왜? 진짜 경직은 아직 아니니까. 아니, 진짜 하락은 아니니까. 9월부터 제가 11월 사이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주식은 선행지표인데 몇 개월 선행지표냐를 보는 겁니다. 그럼 주식은 6개월 선행지표로 일반적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 3월에서 혹은 5월 사이에 일단 백신을 맞는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면 주식이 지금 상승에 대한 가치는 시장의 실적 기대 가치보다는 투자 가치에 대한 투자 대안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3월에서 5월 사이가 어떻게 보면 대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하는 자리예요. 그럼 대체제에 기대감이 나오면 자금이 이탈할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3월에서 5월을 체크해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1번은 여기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일단 언제 들어올지랑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두 번째는요. 자,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공매도가 지금 5월 초로 잡혀 있습니다. 초. 그러면 이것도 한 달 내지 2달 미리 선반영 되잖아요. 왜? 주식은 딱 정해져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불안감에 움직이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그 불안감에 움직인다면 이 5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정도 앞당기면 3에서 이것도 4월 구간, 그러니까 4월 구간 정도가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중복되는 기간을 찾아보고 거기서는 뭘 해야 돼요? 해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되는데 선거. 자, 지금 선거일이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두 다 핵심 두 도시에 대한 시장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라고 할 정도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것도 언제입니까? 4월이죠. 자, 원래 선거 전에는 신기하게도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로직으로 했을 때, 자, 공매도 5월이니까 3, 4월. 제가 핵심적인 상황 한번 볼게요. 4월. 그러면 선거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녹록치 않을 거라고 봤을 경우에 우리는 지금은 아직은 여러 가지 연기금 자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도너리라고 봐요. 도너리라고 보지만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을 봤을 때는 여기 4월, 여기 3에서 5월에서 4월 정도에, 그러니까 상반기 말고 4월 정도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제가 공매도, 돌파 매매,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이 위험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지금은 아니고 4월이다. 그러면 이 연기금 자금은 언제 유입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3월 정도에는 유입이 한번 되지 않을까. 명절 지나고 나서 한 번 정도의 자금 유입이 연기금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4월 정도의 파동을 보시면 되고 그럼 현재 지금 2월이죠. 그죠? 2월과
3월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가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 뭐냐. 3월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감사보고서 시즌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장 폐지 3월 31일 날 상장 폐지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3월 31일부터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진다 했을 때 4월 15일 사이에 안 좋았던 기업들의 퇴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주목됩니다. 지금 4월에. 그래서 제가 지금은 두려워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충분히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을 때고 그 다음에는 4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특히 제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단독 방송입니다.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지금 제가 단독으로 방송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랑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해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 또 QR코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면 큰 파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럼 큰 파도를 뛰어넘지 않고 시장에 휘날리지 않으려면 기간적인 계산법들은 정확하게 지켜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도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이맘때 2월, 3월, 4월 정도에 1,5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기대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 저는 또 한 번 제가 작년에 시장 포인트 한 10일 전에 시장에 대해서 변곡점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맞는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잘 맞추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요. 일요일 저녁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에서 방송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시간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로직까지 딱 정확하게 체크를 드렸고요. 오늘 매매법은요. 캔들 볼륨 매매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캔들 볼륨 매매법은 프라이스 발륨. 제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까지 오게 됐는데 결국 주가라는 것은 상승할 때 관심도의 증가에 따라 상승을 합니다. 그것은 지수에 대한 역할도 마찬가지고 종목에 대한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수와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방을 돌파하기는 다소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캔들 볼륨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량이 많으면서 막 누군가가 대량 매도와 함께 하락을 하는 구간이 아니라 다시 조금은 그냥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좋은 종목들 딱딱 집어드렸잖아요. 뭐 한솔케미칼, 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다 체크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추격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아니에요. 그 타이밍이 보기보다는 눌림 매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매매가 결국은 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목계지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말 세 가지 법칙은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중심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접근하시면서 결국은 가장 냉철하게 바라보실 때 주식은 수익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로 황주명 이렇게 검색해서 보내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 드려요. 저는 기업 편도 아니고 어느 누구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가장 정확한 진단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